오늘은 이제 순서 배열 진행을 할 거야. 오늘 이제 순서 배열 문제는 자, 일단 순서 배열에 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순서 배열은 뭐다? 스킬이다. 자, 요거를 꼭 좀 기억해 줘. 선생님 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냐면은, 선생님이 수업을 이제 너희들한테 해설 강의를 하면서도 너희들의 마음에 막 100% 마음에 들진 않을 수도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은 순서 배열 있잖아, 완전히 스킬로 풀어. 자, 스킬로 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그 안에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용을 아예 파악하지 않는 건 아닌데 꼭 필요한 부분의 내용만 파악을 해.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냐면, 순서 배열이라는 거는 수능에서 36번과 37번에 이제 포진이 되잖아. 자, 그런데 보통 36번은 37번보다는 살짝 쉬워. 근데 이거를 또 이번 6월 모평에서는 뒤집었지. 자, 이번 모평에 36번이 오답률 1이었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볼 거고, 보통은 난이도가 37번이 36번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워.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37번은 거의 내용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니네가 수능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분명히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그 배열을 못하게 될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능을 갖다가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용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37번, 36번을 맞출 수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내용으로 순서 배열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능 학력평가원에서, 그러니까 학력평가원에서 장려하는 것도 순서 배열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시사라는 건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관사, 그 다음에 접속사, 자, 기타 등등의 어떤 흐름과 연관된 어떤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선생님은 순서 배열의 픽 요소다라고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이라고 이미 수능 매뉴얼에 써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는 아예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일단 너희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왔잖아. 문제를 풀었을 때 아직까지도 어떤 이런 지시사나 관사, 접속사에 주의를 기울여서 아직까지 풀고 있지 않고 그냥 내용만 딱 해석해서 이거 다음에 대충 이건 것 같은데 라고 풀고 있다면, 지금 수업을 통해서 완전히 너희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을 믿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순서 배열은 스킬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이제 각각을 조금씩 상담하면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지금 많이는 없어. 자, 그럼 보통 보면은, 선생님 저 2등급만 나와도 최저는 많이 맞춰요. 3등급만 나와도 최저 맞추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2등급은 2등급 나름대로의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고, 3등급은 3등급 나름의 점수를 받아도 된다고 선생님은 항상 얘기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2등급은 마이너스 20점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 20점은 틀려도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등급은 마이너스 30점까지는 틀려도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2등급만 맞아도 되는데 1등급을 맞으려는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등급의 목표 등급에 맞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2등급, 3등급 할 때 너희들이 꼭 맞춰야 될 유형을 갖다가 정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20점을 틀릴 거면 이 20점에 틀리는 유형에서 내가 어떤 거를 선정해야 될지를 해야 될 텐데, 그 선정 기준에 순서 배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0점 안에 내가 순서 배열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순서 배열은 그냥 틀리는 문제로 뺀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스킬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순서 배열은 풀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기간에 스킬을 갖다가 학습만 하면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순서 배열은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 그냥 따라 보세요. 일단 따라 보시고 그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그냥 내용 가면 되잖아. 어차피 내용 가면은 어쨌든 니네들은 틀려. 어쨌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면은.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주는 것들은 전부 다 스킬이고 그 스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적어놓고 그 스킬에 기반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한마디만 더 하면은 여러분 자소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는 자소서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는 게 사실 조금 늦어. 원래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자소서는 바로 들어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놓쳤는데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에서 자소서를 원하는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한다면은 여러분 자소서 자소서를 꼭 지금부터 작성을 해야 되고, 자소서를 하는 데 있어서 꿀팁을 주자면 그냥 한 명 내지 2명만 너희들의 자소서 첨삭을 해줄 선생님을 고르세요. 학교 선생님은 대부분 많은 학생들을 커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너희들의 자소서를 첨삭해 주진 않을 거고, 다른 어떤 자소서를 첨삭해 주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활용하면은 너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자소서를 첨삭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소서를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시기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첫 파트는 지시 형용사예요. 자,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지시 형용사는, 자, 개념을 잡읍시다. 일단 펴놓고 적으세요. 자, 지시 형용사는 선생님이 그 지시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은 거기 개념이 다 써 있어.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너희들은 모르지만 서치와 디스. 자, 그 다음에 디즈. 요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시사야. 근데 지시사 중에서도 형용사잖아. 그러면 이 지시 형용사는 이 형용사 앞에 반드시 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 왜냐면 형용사니까. 자, 그래서 이 명사를 지시사가 수식하고 있을 때 이 명사가 반드시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 반드시 앞문장에 존재해야 한다. 자,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나 자,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수능 스킬 강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자, 이것에 대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뭐냐면, 일단 이 지시사인 이 명사 있잖아. 이 명사가 아예 앞문장과 1:1 대응이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예시를 한번 줄게. 자, 예시로. 자, 만약에 만약에 뭐 B나 C라고 해보자. 자, B라고 해보자. 자, B에 뭐가 있냐면 this key라고 있어. 자, 이 열쇠라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열쇠 앞에 뭐 A라고 해보자. 거기에 the key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지시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이 명사가 그 앞에 있는 문장에 그냥 1:1 대응으로 아예 똑같은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굉장히 하급의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지시사가 수식하는 이 명사가 바로 앞에 그냥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하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1:1 대응하지 않고 바꿔치기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꿔치기가 되어 있는 문제.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만약에 B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뭐 지식의 폭발, 지식의
폭발들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의 이 두 가지의 지식의 폭발들이라고 나왔어.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폭발이 여기에 폭발이라고 안 써 있는 거야. 그래서 A라는 나라는 그 지식에 대해서 이런 지식 활동을 했고, 자, B라는 나라는 이런 지식 활동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요 A, B 두 나라가 지식 활동을 활발히 한 거잖아. 맞지? 그 지식 활동을 활발히 한 것들이 이 두 나라의 지식 폭발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지.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시사로 꾸미고 있는 명사가 분명히 폭발인데 얘가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거는 정확한 이 단어가 앞에 있진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실 잘 모를 거야. 선생님이 지금 지시 형용사를 설명을 하면서 이 1:1 대응과 바꿔치기 된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시사 파트에 들어가면서 지시 형용사를 가장 먼저 한 이유가 있겠지. 선생님 핑 요소 할 때도 however인 역접을 가장 먼저 했잖아. 그 얘기는 왜 가장 먼저 했을까? 가장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지시 형용사도 순서 배열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도 지금 보면 This marketing technique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 이거 첫 번째 문제야. 자, 이러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앞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앞 문장에 마케팅 기법이 존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를 한번 가보면 이러한 새로운 영양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영양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새로운 영양소는 앞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거는 이따가 관사 파트에서 할 거지만 관사가 어떠한 수식을 받지 않을 때는 지시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콤마가 딱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수식도 안 받고 있는데 관사 더를 썼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더 프로덕트가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스킬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기본은 자, 기본 정리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제시문의 끝 문장입니다. 제시문의 보통 끝 문장을 잘 정리를 한다는 것은 핵심을 뽑아낸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핵심을 뽑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와 C의 첫 부분으로 가가지고 내용상의 합리적인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지시사가 있으면, 자, 만약에 첫 부분을 갔는데, 자, 지시사가 있어요. 지시사가 있으면 그 지시사를 뭐 합니까? 기준으로 딱 잡으세요. 이걸 기준으로 잡고 이 지시사가 꾸미는 명사가 이 앞에 있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내용을 따지기 전에. 아시겠죠? 자, 지시사나 뭐 아니면 접속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가 결정이 됐잖아요. 만약에 B가 결정이 됐다고 합시다. 여러 요소에 의해서. 그러면 제시문 다음에 B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비교합니까? B의 끝과 A와 C의 첫 부분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시사나 접속사가 나오게 됐을 때, 자, 그거를 기준으로 딱 잡고 그거를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이게 개념이야, 개념. 항상 개념만 보면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it takes time to. 자, 이 다음에 take 시간 나오면 이게 진주어, 가주어가 되는 거죠. 자, 상품을 개발하고
런치, 출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결과론적으로 많은 회사는 6에서 12개월 전에 ahead of time 이라고 했으니까 ahead of가 뭐뭐 이전에잖아. 그쵸? 그러면 어느 시간? 이 시간에서 6개월에서 12개월 이전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6개월에서 12개월 이전에 무엇을 알고 있냐? 그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것을 6개월에서 12개월 출시에 앞서서 6개월에서 12개월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어떤 상품을 출시할 거야. 그러면 그 회사는 우린 이런 상품을 출시할 거라는 걸 6개월에서 12개월 이전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자, 지금 뭐로 끝났어요? 상품 출시 6개월에서 12개월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는 안 써도 돼. 전에 회사들이 출시된다는 걸 안다. 그 얘기죠. 자, 이거를 딱 정리해 놓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하고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쓰세요. 자, 그러면 B를 가봅시다. 자, 1년의 문제에 걸쳐서 당신은 뭐를 보기 시작합니까? 더 많은 기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명사 뒤에 ing가 나와서 수식을 갖는 거죠. 자, 이러한 새로운 영양소를 논의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기 시작할 거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스톱. 자, B의 첫 부분을 갖죠. 그 다음에 지시사가 발견이 됐잖아. 그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이 새로운 영양소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앞서서 새로운 영양소가 나와야 돼요. 맞지? 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자, 그러면 앞을 가볼게요. 자, 여기에 눈 씻고 봐도 새로운 영양소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영양소에 관련된 얘기가 없죠. 맞죠? 그러면 B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순서 배열은 뭐다? 스킬이다. 내용으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지시사나 접속사가 나오게 됐을 때 요런 스킬로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B로는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C로 가볼게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그 상품에 관심을 만들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수식을 받지 않는 관사더는 아무런 수식을 받지 않는 관사더는 지시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수식 없이 관사더가 쓰였으면 얘가 마치 얘를 꾸미는 지시사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상품이 앞서서 나왔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봅시다. 상품이 여기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어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는 걸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새로운 상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상품으로 쏙 들어가죠. 맞죠? 그러니까 지시사와 관사만으로도 어디로 논리적으로 들어갈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이제 B의 끝부분, 이제 C에 갔으니까 이 C의 끝부분으로 가야 되죠. 맞죠? 자, 여기 끝부분과 이제 이 둘의 첫 부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가봅시다. 회사는 종종 Pre-Market Advertising Campaign. 자, Pre-Market이면 뭡니까? Pre 하면은 Before 맞죠? 그러니까 이전 시장의 광고 캠페인을 출시할 거예요. 맞죠? 뭐 하기 위해서? 그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광고 캠페인을 만들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in the nutrition industry. 자, 이제 영양소 산업에서는 기사들이 종종 쓰여진대요. 근데 그 기사들이 어떤 기사인지 디스커싱이 지금 아티클스를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띄어서 꾸밀 수 있어. 맞죠? 자, 그래서 뭐 하는? 새로운 영양소를 논의하는 기사가 쓰여집니다. 뭐 아래에서? 조사 아래에서. investigation 하면 조사지.
조사 아래에 있는 자 뭔가 실험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영양소를 논의하는 기사들이 쓰여질 겁니다. 이거 광고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아까 했지 B에서 B를 보면 this nutrient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잡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영양소를 다루고 있는 기사를 보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영양소가 여기 나왔습니까? 나왔죠. 자 여기에는 관사가 뭐가 있어요? 어라는 관사가 나왔죠. 어라는 관사는 처음 이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nutrition이 여기 있는 this nutrition과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무조건 이렇게 했다고 여기 단어 맞추기 해서 여기 가면 안 돼. 자 여길 보세요.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대로 해야 된다. 이대로. 자 C의 끝과 이제 B와 C의 첫 부분을 비교해야 돼. 자 근데 얘는 적합해 굉장히 많이.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A를 가봐야 되잖아. 자 봅시다. 이러한 마케팅 기법이 뭐라 불리워지냐면 수요 창출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지금 마케팅 기법 맞습니까? 마케팅 기법 맞아요? 자 이게 마케팅 기법이 맞을 순 있어. 맞을 순 있는데 얘가 마케팅 기법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얘가 A라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A라는 마케팅 기법이 아직 안 끝났어. 맞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 기법이라는 게 A라는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이 마케팅 기법이 이런 거야. 그런데 이러한 마케팅 기법은 이렇게 불러. 이렇게 끝내야 되잖아. 맞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야. 아니 잘 생각해봐. 야 이런 게 있거든. 이거 마케팅 기법이라 부른다. 근데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 nutrition이 있는 이 B가 훨씬 더 정확해 보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nutrition이 this nutrition으로 들어가면서 CBA 이런 식으로 지시사의 기준을 잡아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 내용 많이 보지 않았죠? 그쵸? 내용 보지 않았는데도 논리적으로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좀 더 확실하게 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뒤에 가가지고 이러한 마케팅 기법이 이 끝에 있는지 확인까지 해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끝을 보니까 책과 그 다음에 supplemental reviews 이거 부록이죠. 자 책과 부록이 또한 사용됩니다. 뭐로써? 어떤 매개체로서 뭐 하기 위해? 자 이런 건강과 어떤 영양소 상품 판매를 제고시키기 위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화제가 딱 전환이 돼가지고 책과 부록이 어떤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러한 마케팅 기법은 책과 부록들이 마케팅 기법으로서 수요 창출이라는 이런 마케팅 기법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이거 지금 판매를 촉진시키는 마케팅의 일환이잖아. 책과 부록들이.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그런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지. 자, 아까 얘기했듯이 1:1 대응되는 지시사가 있어.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this new nutrient는 앞에 있는 new nutrient와 완전히 단어까지 똑같은 1:1 대응이 되죠. 맞지? 자, 그런데 이러한 마케팅 기법은 지금 여기에서 책과 부록들이라는 이러한 마케팅 기법인 거죠. 그러면 얘랑 완전히 1:1 대응되는 단어는 아니지. 그치? 그러나 얘가 하나의 마케팅의 기법인 거지.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패러프레이징 된 지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런 지시사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문맥을 조금 보긴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36번은 요 정도로 할게요. 이거 실제로 나온 고3 모의고사야.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 자, 그 다음 한번 보면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 밑에 문제도 역시
지시사가 있어. 지시사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잡되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1대1 대응 단어로서 연결이 되는 문제들이 있고 1대1 대응되지 않고 paraphrasing 된, 바꿔치기 된 그런 지시사도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유형인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so to 라고 하면은 뭐뭐 하길 갈망하다, 뭐뭇을 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so to는 seek의 과거형이야. seek to 하면 뭐뭇을 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뭘 추구했습니까?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했대요. 뭘 통해서? 뇌훈련 방법을 통해서. 그 뇌훈련 방법이 뭐냐면 memory policy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method of loss라고 나오잖아. 여기 method of loss가 장소를 활용한 기억법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장소를 활용한 기억법과 같은 그런 뇌훈련 방법을 통해서 기억을 향상시키고자 했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잘 해보면 그리스 애들은 장소 활용 기억법을 통해서 이제 뇌훈련을 하면서 기억력을 향상시켰다 그 얘기죠. 맞죠? 자, 다음 봅시다. At the same time. 자, 여러분 이런 접속사 오케이 별표. 자,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라는 거니까 플러스 하나 더 라는 얘기야. 첨가란 얘기야.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순서 배열을 너희들한테 풀어주면서 설명하는 모든 접속사의 특징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동시에 그들과 이집트인들은 전문가가 되었다. 뭐 하는데 전문가가 되었냐면 정보를 externalize 하면 외연화시키다예요. 외연화시키다. 자, 여러분 외연화시키다 너무 어렵지? 영어가 훨씬 쉬워. 그냥 externalize 밖으로 끄집어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어떤 뜻도 있냐면 표현하다 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밖으로 나온 거야. 밖으로 나온 거. 표현하는 것도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정보를 외연화시키는데 완전히 전문가들이었다 그 얘기야. 맞죠? 그런데 뭐를 발명하면서 현대 독서실, 라이브러리니까 현대 독서실을 발명하면서 근데 그 독서실이 뭔지 명사, 명사로 동격을 주는 겁니다. 웅장한 저장고인데 뭘 위해서? 외연화된 지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표현된 책으로서 뭐 책에다가 막 표현된 지식이 외연화된 지식이야. 왜? 그 지식이 이제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외연화된 지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너희들한테 순서 배열의 문제를 푸는 스킬을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이 다 외연화시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외연화된 지식을 위한 웅장한, grand 하면 웅장한이잖아. 웅장한 저장고인 현대 독서실을 발명하면서 그 정보를 외연화시키는데 전문가였다.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집트인들이죠. 위에는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웅장한 도서관을 통해서 지식을 갖다가 저장했다 그 얘기네. 자, 여기까지가 뭐 한 거예요? 제시문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끝문장만 정리하라면서요. 자, at the same time이잖아. 그러면은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하나만 가져가야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얘는 일단 두 개를 전체 다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B를 한번 가봤어. B 가보니까 우리는 왜 이러한 simultaneous 하면 뜻이 뭐예요? 동시적인 이란 뜻이죠. simultaneous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어떤 동시에 지적 활동의 폭발이 왜 발생했는지를 모른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얘기야.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did죠. 이 did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지시 형용사죠. 자, 그러면 우리 눈에 지시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딱 기준을 잡으세요. 자, 보세요. 동시의 지적 활동의 수일치 잘 봐야 돼요. 지적 활동의 폭발들 이라고 했어. 자,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잡으세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기보다 일단 이게 앞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동시에 그리스인과 이집트인들이 장소 활용 기업법을 통해서 기억을 향상시키려고 했고, 웅장한 도서관을 통해서 지식을 외연화시키려고 했네. 이거 동시에 진행된 지적 활동의 폭발들 맞아? 맞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패러프레이징 된, 지시사가 1:1 대응된 단어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표현된 게 얘를 의미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나온 게 바로 요겁니다. 지금 요것과 요것이 어딜로? 동시 지적 활동 폭발들에 쏙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B가 거의 100%가 확실시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지시사의 딱 기준을 잡고, 자, B의 확실성을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가요? 그 다음 B를 가는 게 아니라 C의 첫 부분도 가야 되잖아. 가볼게요. 개들이 알려져 있다. 뭐? 그들의 그들의 장난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바구니에다가 넣는 것을 알려져 있대요.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 여기서 핵심은 뭐야? 여기서 핵심은 걔가 장난감을 바구니에 넣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봐봐. 그리스인들과 이집트인들의 지적 활동에 대한 게 갑자기 강아지가 나와서 장난감을 바구니에 넣더라 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B가 완전히 10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부분을 하나의 그 첫 부분이 완벽하게 이 제시문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머지 거를 반드시 확인은 해보셔야 돼. 아시겠죠? 반드시 지금 선생님 푸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너희 마음대로 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얘가 100%인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B의 첫 부분으로 갑니다. 자, 지금 보세요. 벗이 있죠? 자, 벗이 중간에 있을 때 별표. 자, 역접이면 흐름이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흐름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A의 처음과 C의 처음에 나오는 건 무조건 이 벗 뒤에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역접은 앞에 있는 흐름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의 시작은 이 벗 뒤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흐름의 전환점이라는 건 뭐야? 흐름의 시작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흐름의 시작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인간의 욕구야. 근데 뭐 하고자 하는 욕구냐면 우리의 삶을 조직하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환경,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을 조직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끝이 뭘로 끝났습니까? 자, 우리는 간단히만 조직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핵심이 딱 정해졌죠. 자, 그러면 이런 동시에 지적 폭발들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왜 일어난 거냐면 조직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네. 자, 그러면 C 아까 정리를 했잖아. 가보세요. 걔가 장난감을 바구니에다가 넣더라.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인간의 욕구예요. 맞죠? 그 조직하려는 인간의 욕구인데 강아지가 나오는 거 조금 이상하잖아. 너무 뭔가 건너뛴 것 같잖아. 자, A 한번 볼게요. This need. 자, 오케이. 별표. 자, 이거 지금 지시 형용사 맞죠? 지시 형용사의 지금 욕구라는 걸로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기준으로 잡습니다. 앞에 욕구가 나왔는지 보세요.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조직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나왔죠. 그 욕구가 이 욕구 아닙니까? 맞죠? 그건 학습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선천적으로 됐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휴먼 니드가 어디로 들어가요? A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A, C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해요. 무조건 맞춰야겠어요. 그러면 개가 나오는 맥락이 이 뒤에도 있는지 한번 봅시다. 보세요.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imperative라는 단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imperative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자,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뭐가? 이 조직의 욕구라는 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물들은 그들의 환경을 본능적으로 조직합니다. 자, 여기에서 흐름이 싹 전환되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동물의 조직의 욕구에 대해서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동물의 조직의 욕구가 왜 강아지가 장난감을 바구니에다가 넣는지 조직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C로 가는 게 확실하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끔 처음과 끝을 잘 비교해서 풀면 이 자체의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되게 뭐랄까 흐름을 완벽하게 해가면서 너희들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야.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아도 첫 문장과 끝 문장, 어떤 제시문의 끝과 다음의 처음이 연결되는지만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지시사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는 역접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접. 자, 역접은 보기에 반드시 이제 how에버리나 but이나 이런 것들이 놓이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푸는지 자, 잘 배워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역접이 나오게 됐을 때 소재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보세요. 소재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해 봅니다. 자, 만약에 소재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 엄청 쉬워. 이제 지문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역접이 나올 때마다 쓰는 스킬인데, 자, 이렇게 제시문이 있어요. 자, 여기 제시문이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거 그리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럼 만약에 역접이 여기에 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순접들이 있습니다. 그 순접이라는 것은 뭐 예시라든지 뭐 아니면은 인과라든지 아니면 첨가라든지, 자, 이런 접속사들, for example, therefore, also, 뭐 moreover, 이런 순접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반드시 함께 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그럼 잘 보세요. 제시문이 나왔어. 얘가 A 내용이라고 칩시다. 자, 지금 얘랑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소문자 A라고 할게요. 응? 자, 그런데 이 역접은 A 인버스예요. 얘를 읽어보고 얘를 읽어봐야 돼. 일단 역접이 돼 있는지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해석이나 맥락이 조금 필요해요. 얘는 A고 얘는 A 인버스예요. 예시는 순접이라고 했죠. 왜? 앞에 문장과 똑같은 내용을 부연하는 거니까. 맞아요? 아니, 만약에 과일이 있으면 그 예시는 사과가 되잖아. 사과가 곧 과일과 순접이잖아. 같은 맥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얘를 A라고 해봅시다. 얘를 딱 읽어보니까 얘는 이 A야. 얘는 A 인버스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일단 제시문 정리는 핵심을 파악하는 거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B와 C를 통해서 B와 C의 역접이 확인이 됐다. 자, 만약에 역접이 확인이 됐어.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문장을 가지고서 그 맥락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이 제시문과 맥락이 어떻게 역접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래서 역접을 확인을 했으면, 자, 그 다음에 이 첫 부분
첫 문장을 통해서 역접을 확인하고 이제 내용이 A 인버스인지 A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B가 A 인버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C의 첫 부분을 보니까 얘는 A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어디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A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왜? 자, 보세요. 이 A 인버스는 역접의 접속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A 인버스의 시작점입니다. 이걸 알아둬야 돼. 얘가 A 인버스의 시작점이야. 자,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A라고 해볼게요. A라고 해보면 얘가 딱 읽었는데 요 맥락인 거야. 요 맥락. 자, 그러면 얘가 A가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A가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일로 가야겠죠. 여기로 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6월 모평에서는 ACB가 나왔지만 그런 가능성은 수능에선 배제하자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긴 A에 관련된 건데 여긴 A 인버스의 시작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A잖아. 그러면 A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니까 C, A로 갔다가 이제 역접인 A 인버스로 가줘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맞죠? 왜? 같은 맥락이 끝난 다음에 역접의 A 인버스를 줘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A 인버스다 라고 해봅시다. 딱 읽었더니 이 역접된 내용과 딱 맞는 거야. 자, 그랬을 때는 이 A가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길 딱 읽어보니까 여기가 A 인버스인 거야.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가 역접의 접속사가 들어간 다음에 A 인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A 인버스의 시작점인 거야. 무조건 그 뒤에 나오는 A 인버스는 무조건 얘 뒤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C로 갔다가 A 인버스니까 B로 갔다가 A로 가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역접 문제는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역접을 확인해가지고 그걸 잘 구분했으면 바로 A를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A를 확인해서 A인지 A 인버스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역접을 잘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 설명만 들어서는 사실 잘은 모를 거야.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은 똑같아. 제시문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건 기본이야. 자, 봅시다. 땅이 항상 부족한 자원이래요. 어디에서? 도시 발전에서 땅이 부족하대. 자, 그랬을 때 높은 건물의 밀집도, 그러니까 높은 건물의 density 하면 밀집이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높은 건물이 많이 세워져 있다, 그 얘기지. 자, 그 높은 건물의 밀집도가 뭐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이 built up 하니까 쌓아 올린 거죠. 자, 더 많이 높은 건물을, 그 공간, 그 built up 공간을 갖다가 제공해. 자, 뭐에? 그 개인 사유지, 개인 지역에 더 많이 지을 공간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높은 건물의 밀집이 뭐를 극대화시킵니까? 부족한 도시의 땅의 활용성, utilization 하면은 활용이죠, 활용. 그 활용을 극대화시킵니다. 자, 그 얘기예요. 정리됩니까, 여러분? 자, 높은 건물이라는 건 뭐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낮은 건물을 지으면 여기에 10명만 살 수 있어. 근데 요 땅에 같은 평수야. 만약에 여기가 한 100평이라고 쳐보자. 100평에 낮게 지으면 10명만 살아. 근데 똑같은 100평이라도 여기다가 높은 건물을 지어서 여기다가 한 1000명을 살게 하면 1000명을 살게 하면 같은 평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니까 요 낮은 건물들을 적게 지을 수 있죠. 맞지? 만약에 1000명이 살게 하려면 이거를 갖다가 몇 개를 지어야 돼? 100개 더 지어야 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높은 건물의 밀집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할 거 아니야. 맞지? 왜? 사람을 한 공간에 많이 두었으니까 더 많은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 그랬을 때 부족한 도시 땅의 활용성이 극대화된다. 자, 여러분,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역접, 지금 이거를 쑥 훑었을 때 however가 있잖아.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however 같은 역접의 접속사는 반드시 이런 순접의 접속사,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시대명사나 지시사도 순접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것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맥락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순접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순접과 같이 오게 된다고. 역접은 무조건. 자,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소재를 선생님이 잘못 표시했는데 이거 땅에다가 소재하지 마시고요. 소재를 여기다 하세요. 자, 높은 건물의 밀집. 이거는 높은 건물에 대한 얘기예요. 자, 높은 건물에 대한 얘기. 자, 그랬을 때 however가 있는 거를 우리는 쓱 훑으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however가 있으면 일단 소재에 대해서 플러스로 가는지 마이너스로 가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보세요. 높은 건물을 지었더니 부족한 도시의 활용이 극대화가 된대요. 자,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이거 플러스예요. 플러스는 파란색, 마이너스는 빨간색. 자, 만약에 이 소재에 대해서 역접이 들어갔을 때 뿔마가 잡힌다. 글은 겁나 쉬워지는 거야. 이제 뭐냐, 좋냐 나쁘냐만 따지면 되기 때문이야. 글을 갖다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자, 한번 볼게요. B를 가봅시다. 자,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 뿔마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역접이 뿔마가 파악이 되면 겁나 쉬워지는 거야. 봅시다. High building density. 자, 높은 건물의 밀집도가 도와줍니다. 이미 끝났어. 이거 하도록 도와주니까 얘는 플러스예요. 자, 근데 뭐 하도록? 이 압력을 줄이도록 도와준대요. 자, 이거 파란색 맞죠? 너무 성급했다. 이거 플러스죠? 그쵸? 자, 이거 플러스죠? 압력을 줄여주도록 도와주니까. 자, 그러면 일단 B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거기다 therefore이라는 순접의 접속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바로 B로 가요? 아니라니까. C로 가라니까요. C의 첫 번째로 가볼게. This, 이것이 발생한다. 뭐 할 때? 높은 밀집된 발전이 수행이 될 때. 근데 어떻게 수행이 될 때? 계획 없이 수행이 될 때 이게 발생한대요. 여러분, 이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지금 건물의 밀집 발전이, 높은 밀집 발전이 계획이 없이 수행이 됐죠. 계획 없이 수행되는 거 마이너스 맞습니까? 오케이. 자, 마이너스예요. 맞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순접을 통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자, 지금 얘는 플러스예요. 근데 플러스가 순접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B가 100% 확실히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얜 플러스, 얜 마이너스.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돼? A만 확인하면 돼요. A에 뭐가 있어요? 역접이 있잖아. 자, 역접 볼게요.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 반대가 사실이래요. 반대가 사실이랍니다. 자, 그 반대가 뭔지 지금 얘를 통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이미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BAC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마이너스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의 밀집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높게 올린 건물들은 피할 수가 없고, 자, 이러한 높게 올린 거대한 구조물들은 crammed into small sites. crammed 하면은 밀어 넣다 그거야. 작은 지역에 밀어 넣어진다. 그 결과 뭐가 초래된다? 열린 공간, 넓게 광활한 공간이 거의 없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굉장히 congested 하면 붐비는이죠. 붐비는 도시의 스케이프 하면은 풍경이잖아. 붐비는 도시 풍경을 초래하게 된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 맞습니까? 이거 마이너스잖아. 맞죠? 아, 지금 여기에서 플러스가 두 가지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압력을 줄여주고, 그러니까 개활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압력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땅을 갖다가 release, 더 많은 땅을 더욱더 지금 이 release가 뭐 분출시키다 뭐 이런 건데, 자 어쨌든 더 많은 땅이 생긴다 그 얘기잖아. 자, 그래서 이런 플러스고요. 자, 지금 얘는 반대도 사실이다. 반대 또한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그 반대를 자세히 보니까 지금 오픈 스페이스도 없어지고 도시의 번잡한 도시의 풍경도 초래하게 되죠. 마이너스 아닙니까? 맞죠? 이 번잡한 거는 계획 없이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시작점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역접은 흐름의 시작점이다. 알겠죠? 역점은 흐름의 시작점이다. 여기가 마이너스의 시작점인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얘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 푸는 방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순서 배열의 보기에서 역접을 있는지 먼저 쓱 봐.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풀마로 접근을 한 거고, 근데 역점이 나왔을 때 풀마면 너무 쉽고 사실 수능에도 많이 나오진 않거든. 근데 모의고사에 종종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무조건 역접이 나오면 풀마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2018학년도 대수능이에요. 자, 좋은 문제였는데, 자, 볼게요. 지워도 더럽냐?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앞을 쓱 보세요. 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역접이 있죠.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B와 C의 첫 부분과 확인하고 A를 확인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역접은 반드시 순접의 접속사들과 같이 온다. 여러분, 예시는 앞문장을 부연하는 순접의 접속사 맞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further, 이거 첨가예요. 여러분, 이거 순접의 접속사 맞습니까? 맞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는지만 핵심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일단 제시문을 잘 정리.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쉴 거예요. 자, 봅시다. 대부분의 소비자 잡지들은, 잡지에 관한 얘기네. 뭐에 기반을 하고 있다? 구독과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잡지는 구독과 광고, subscription 하면 구독이죠. 맞죠? 구독과 광고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독은 거의 90%의 전체 잡지의 circulation 하면 발행 부수예요. 발행. 전체 잡지 발행의 거의 90%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single copy or news stand 하면은 이거 가판대예요. 가판대. 가판대가 뭐냐면 너네들 길 걸어갈 때 막 이제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면 앞에다가 신문 같은 거 깔아놓는 거 있지. 잡지 같은 것도 꽂아져 있고 그런 거 있지. 그게 가판대야. 그래서 어떤 싱글 카피, 어떤 하나의 부스로 파는 것과 가판대 아니면 다른 판매들, 그것이 나머지 for the rest니까 나머지를 차지한대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끝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끝문장은 대부분 중요하다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야. 이것처럼 자, 보세요.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구독에서 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싱글 커피, 그 다음에 가판대, 나머지가 싱글 커피나 가판대, 그 다음에 아니면 판매, 그냥 판매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한다 그 얘기예요.
구독이 90%, 이 싱글 카피나 가판대 판매가 그냥 나머지를 차지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B를 한번 가볼 거예요. 자, 하지만 싱글 카피 판매가 중요하다라고 했네. 잠깐만. 앞에서의 핵심은 뭐였어요? 얘는 구독이 90%다. 나머지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나머지 이런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라고 해서 사실 구독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점을 줬었어요. 근데 however로 들어가면서 이 싱글 카피를 가져왔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구독은 파란색으로 할 거고, 자, 이 싱글 카피는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구독에 대한 이야기야.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싱글 카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역접은 흐름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싱글 카피, 단행본이지. 자, 단행본 판매의 시작점이야.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further이 첨가입니다. 첨가, 순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구독인지 단행본 판매 예약인지만 따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잠재적인 독자들은 새로운 잡지를 탐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새로운 잡지를 탐구한다라는 거는 새로운 잡지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지. 그치? 뭐 함으로써? 단행본을 삼으로써. 자, further 하면 첨가예요. 추가입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 구독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단행본을 사면 새로운 잡지도 탐험할 수가 있어 라는 얘기니까 얘는 빨간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역점은 뭐라 그랬어? 흐름의 시작점이라 그랬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B 다음에 와야 돼. 이해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 있는 싱글 카피가 B로 먼저 가야 되겠죠. 왜? 얘도 단행본 판매, 얘도 단행본 판매인데 단행본 판매의 시작점은 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역접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단행본 판매고 여기도 단행본 판매인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단행본 판매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단행본 판매로 해가지고 끝나요. 자, 지금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들은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온대요. 뭐당? per 하면은 뭐뭐 당이죠. 잡지당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니까 얘는 중요하다는 거네. 아, 그러면 왜 그러냐면 구독 가격이 일반적으로 구독 가격이 50% 덜 하다는 거잖아. 뭐보다? 단행본 판매 가격보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구독을 하면 5,000원이고 단행본을 판매하면 1만 원을 번다. 그 얘기잖아. 그치? 2배 이상을 버니까 단행본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가져오니까 실제로 단행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아, 그러면 이 단행본이 좋은 이유가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C로 한번 가볼게요. 단행본을 사면 잠재적인 독자들이 새로운 매거진을 탐구할 수 있대요. 단행본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야? 단행본이 좋은 이유가 뭐야? 중요한 이유가 새로운 잡지를 더 탐구하게 하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 좋은 이유 1, 단행본 판매가 좋은 이유 1, 얘가 단행본 판매가 좋은 이유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예시가 뭐에 관련된 이야기인지 여기 끝부분도 가봐야 되겠죠. 얘는 수익에 대한 얘기고 얘는 지금 어떤 새로운 잡지를 탐험하는 거, 탐구하는 걸로 끝나는지 여기 끝을 한번 가봐야 되잖아. 자, 한번 가볼게요. 자, all those insert cards. 자, 선생님 보통 이 세미콜론은 잘 안 읽는데 자, 한번 봅시다. 어떤 구독에 대한 제공과 함께 모든 인서트 카드, 그러니까 구독 제공에 대한 인서트 카드가
포함이 돼 있대요. 잡지에. 근데 그 잡지를 보면 뭐 하도록 해? 당신이 구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행본을 판매하게 되면 그 안에다가 새로운 잡지에 대한 구독 제공에 대한 인설트 카드니까 뭔가를 삽입 카드를 넣어놓는 거지.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서 새로운 어떤 잡지를 구독할 수 있게 되게끔 한다, 그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어찌됐든 이게 새로운 어떤 잡지를 탐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다음 한번 가볼게요. 다음, 몇몇 잡지들은 분배가 된다. 오직 구독으로만. 잠깐만. 여기까지가 지금 단행본 판매였잖아. 얘도 지금 단행본 판매였잖아. 근데 여기서 흐름을 싹 전환하지. 맞죠? 자, 여긴 뭐라고 해요? 몇몇의 잡지들은 구독으로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흐름이 바뀌어서 완전히 구독이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파란색이 지금 바뀐 거예요. 여기로 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흐름이 바뀌었어요. 전문가, 그 다음에 무역, 전문 잡지, 무역 잡지는 전문화된 잡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전문화된 잡지는 구독으로만 된다, 그 얘기잖아. 그리고 종종 이게 출간되는데 전문 어떤 집단, association 하면 협회, 집단 이런 뜻이 있잖아. 협회, 집단. 알겠죠? 근데 원래는 연관성으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단어들 알아두시고, 어쨌든 전문 집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출간이 된대요. 왜? 굉장히 전문화된 지식들을 다루는 그런 잡지잖아. 그러면 구독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서 뒤에 뭘 얘기해요? 그들은 보통 특정되는데 매우 타겟팅된 광고를 뭐 한다?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끝을 봅시다. 자, 여기 끝을 보면 여기 있는 마지막에 이 구독 서비스, 구독으로만 되는 이 잡지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전문화된 잡지예요. 맞죠? 그래서 전문가들만 보는 잡지야. 이거는 구독으로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는 이제 단행본에 대한 이야기고, 자, 여기는 이제 구독에 대한 얘기인데 전문화된 잡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여기가 for example이라는 예시잖아. 그러면 예시는 그대로 맥락이 들어가야 되잖아. 맞죠? 만약에 B가 들어간다면 얘는 단행본의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요. 자, 아니면은 구독에 관한 얘기라면 이게 전문화된 지식에 관련된, 아니면은 이게 뭔가 타겟된 어떤 타겟된 광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의 타겟된 광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 이거 잡지야. 자, 그러면 이 잡지가 수익에 대한 얘기인지 전문화된 잡지에 관한 얘기인지 볼게요. 팔린대요. 누굴 향해서 팔린대요? 전문 기자들에 의해서 팔린답니다. 자, 그래서 소수의 광고들이 뉴스 오거나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이래요. 자, 어찌됐든 이 잡지는 누구를 향해서만 팔립니까? 전문 기자들에게만 팔리죠. 그러면은 이거는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구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구독으로만 팔리는 이 잡지는 전문화된 잡지입니다. 이 전문화된 잡지의 예시를 여기로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이 전문화된 기자에게 팔리는 요 잡지는 얘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B, C. 자, 지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첨가, 단행본의 장점인 2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독으로 만드는 전문화된 잡지를 A가 예시로 부연해주고, 그래서 B, C, A입니다.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however 있으면 얘, 그 다음에 얘의 끝, 얘의 끝, 얘의 끝. 자, 이 두 부분의 특정 지은 다음에 A의 첫 부분과 뭐가 더 맞는지, 자, 그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조금 쉬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해. 자, 이제
관사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자꾸 풀어주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이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그럼 되게 아니란 마인드로 하면은 또다시 너희들의 본능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4개월, 3개월 남짓 한 어떤 시점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구원의 손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보입니다. 선생님이 해설해 준 것들에 모든 공통점들이 있거든. 그 공통점들을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유형별 문제 풀 때 그때 꼭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관사 더 한번 해볼게. 자, 관사 더는 아까랑 똑같아. 관사 더는 일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여야 되냐면 관사 더를 활용하려면 일단 조건이 수식을 받고 있지 않아야 돼. 수식을 받고 있지 않아야 돼. 그리고 수식을 받고 있지 않은 관사 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쓸 때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사실 관사 더는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어. 조금 어렵다랄까? 굉장히 변수도 많고. 그래서 사실 많이는 쓰지 않는데 얘가 만약에 이런 조건들의 수식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얘가 그냥 생뚱맞게 나오는 맥락이 아니라 뭔가 어딘가에서 앞서서 나왔다는 느낌을 주게 됐을 때 얘가 지시 형용사 푸는 방식과 유사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사 더는 조건에 충족했을 땐 지시 형용사처럼 푼다. 지시 형용사 어떻게 푸는지 우리 알았었죠? 그 지시 형용사를 기준으로 잡고 그 앞문장에 나왔는지 그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it has been said. 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눈의 움직임은 어떤 마음의 창문이라고 전해집니다. It has been said that. It is said that.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뭐뭐라고 전해지다. 자, 이거 모르면 쓰세요. 그리고 외워야 돼. 자, 뭐라 전해집니까? 눈의 움직임은 마음의 창문이다 라고 전해진대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보는 곳, 자, 지금 여기 reveals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where은 look까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이 뭘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 정보를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 이 문장 어렵지. 그치? 잘 보세요, 여러분. they 다음에 are 이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근데 여기에 명사가, 주어는 they인데 명사가 하나 튀어나왔잖아. 그 명사가 튀어나온 건 바로 이 what 때문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꾸미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해석한 것처럼 어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 정보에 그들이 attend to 하면 to가 없으면 attend가 참석하다, attend to 하면은 집중하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거지. 그쵸?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환경적 정보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 눈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결국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엔 눈이 마음의 창문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순서 배열에서 however이 나오면은 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흐름의 전환의 시작이다. 그쵸? 자, 흐름 전환점이다. 그리고 이제 이 뒤부터는 요걸로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 배열에서는 이 앞부분은 전혀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왜? 흐름의 시작이 이걸로 넘어왔으니까. 자, 됐죠? 가봅시다. There is more to attention.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는 더 많은 것들이,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 이상이 있대요. 뭐보다 뭔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 눈을 갖다가 움직이는 것, 단지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 내가 눈을 움직이는 것 그 이상의 집중과 관련된 그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먼저 이해를 반드시 해야겠죠. 자, 지금 보세요. 어떤 사물에 대한 눈으로 보는 거. 자, 이거가 아니라 뭔가 이거를 넘어선 그 이상이 있다는 거야. 그 이상이. 근데 그 이상이 뭔지 잘 모르죠.
그쵸?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B를 먼저 가보는 거예요. 자, B를 갔더니 Even though you were looking at the words. 자,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픽 요소가 존재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읽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관사 더가 있어. 그리고 아무런 수식어가 없지. 수식어가 있으면 관사 더를 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앞에 나오지 않아도 수식어 때문에 관사 더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식어가 없는 관사 더여야 돼.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당신이 그 단어를 보고 있지만, 자, 수식어가 없을 때 얘는 이제 지시 형용사와 같다고 했죠. 맞죠? 지시 형용사면 이 명사가 앞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 단어가 여기 존재합니까? However, D만 보세요. 얘가 뭐였어요? 사물을 보기 위해서 눈을 움직이는 것 그 이상의 집중력, 그 이상이 있다. 집중하는 그 이상이 있다. 그 얘기잖아. 여기에 어떠한 단어들이 있어? 단어가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못 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기준으로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무조건 B는 앞에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로 가볼게요. 우리는 사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물? 직접적으로 in our line of vision 이라고 하니까 어떤 시야의 선이잖아. 그러니까 시선이지. 시선. 우리 시선에 직접적으로 있지 않은 사물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우리 시선에는 없지만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게 증명이 되었대. 뭐에 의해서? 바스켓볼 플레이어, 농구 선수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데 그 농구 선수들은 어떤 농구 선수들이에요? 드리블스 다운 코트. 지금 코트를 드리블하면서 가고 있어. 뭐 하면서? while 다음에 ing가 나오면 무조건 하면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팀메이트가 off to the side,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 동료가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집중하면서 그 코트를 드리블하는 그 농구 선수에 의해서 증명이 된대요. 자, 근데 뭐 하기 전에 just before she throws the perfect pass, 뭐 없이? 보는 것 없이. 그러니까 보는 것 없이 완벽한 패스를 던지기 바로 직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드리블을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옆으로 빠져나가는 팀 동료를 보지도 않고 패스를 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 우리의 시선에 직접적으로 팀 동료는 없었잖아. 그런데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 이렇게 뭔가, 자, 이거 보세요. 직접 사물을 보려고 눈을 움직이는 것 그 이상의 집중이라는 것이 있다. 그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 100% C에 연결이 된 거 맞네. 맞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가냐? 이제 C가 결정이 됐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 C의 끝을 갑니다. 자, C의 끝을 가는데 여러분 올소도 별표 치세요. 자, 올소는 또한이에요. 그러면 또한은 흐름에서는 이거 흐름의 전환점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올소나 이런 첨가들 많이 나와. 이런 것들이 주제를 찾는 지문 20번부터 24번까지는 첨가의 역할만 해. 알겠지? 첨가의 역할이라는 거는 순접의 역할만 해. 그래서 선생님이 올소를 주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활용했어? 앞에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가 됐으면 올소라는 첨가의 시그널 뒤는 안 읽어도 된다. 왜? 어쨌든 그 맥락이 그대로 연결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라는 맥락이 올소가 오게 되면 그 뒤에는 A가 올 게 분명하다라는 거야.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주제 문제에선 그렇지만 흐름 문제와 같이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에서는 순접으로 안 씁니다. 자, 보세요. 순접이자 역접. 자, 명언 하나 투척할게. 올소가 흐름에서는 역접의 기능을 해요. 역접의 기능. 자, 무슨 얘기냐? 앞에가 A1이었다면 올소가 나오게 되면 A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맥락은 유지가 되지만 얘가 흐름 자체가 1에서 2로
전환된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흐름 문제에서 올소는 역접에 해당된다. 자, 이걸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흐름을 바꿨다라는 거야. 흐름을 바꿨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직접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없이 관심을 기울일, 주의를 집중을 하지 않고도 뭔가를 볼 수 있대요. 자, 흐름이 바뀌었죠. 여기는 뭡니까?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안 보는 상황. 얘는 뭡니까?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 상황. 그거죠. 이해됐어요? 자, 흐름을 바꿔서, 자, 그런데 얘 첫 부분을 다시 갔어요. 근데 그 단어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기에 단어 있어요? 단어 없죠. 자, 그러면 이 관사 더는 여기에 있는 C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관사 더의 더 월드에 해당되는 월드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A를 한번 가보세요. 자, A를 가봅시다. You may have had this experience. 자, 당신은 이러한 경험을 가졌을지도 모른대요. 이 경험이 이런 경험인지는 읽어봐야지. 만약에 당신이 책을 읽고는 있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인식하는 거지. 뭐를 인식하냐면 비록 당신의 눈은 페이지를 넘어가지고 그 단어들을 읽고 있지만 지금 내가 페이지를 가로지르면서 막 읽고 있어. 그리고 그 단어들을 내가 페이지를 가로지르면서 눈은 단어들을 읽고 있지만 당신은 had no idea what you had just read. 방금 직전에 읽은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도 만약에 강의는 눈을 보고 있어. 근데 집중은 딴 데가 있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맞습니까? 실제로 집중은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보고 있는 거. 이 상황이 이 상황 맞죠? 자,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이 관사 더 월드에 해당되는 월드가 나왔냐 이거잖아.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또 월드라고 나와 있네. 이 월드가 여기 있는 더 월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뭡니까? C, A, B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네. 자, 됐어요? 이해됐지? 아, 그러니까 관사 더도 이렇게 지시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 수식을 안 받으면. 맞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도 풀어도 되고 this experience 라는 여기에 지금 지시 형용사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험을 갖는다라면 여기에 있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이 이 경험과 완전히 똑같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집중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this experience로도 완벽히 들어가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C, A, B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거는 한 문제만 풀 거예요. 왜냐면 지시 형용사랑 똑같아. 자, 그래서 어떤 관사 더가 수식을 받고 있지 않을 때 지시 형용사처럼 기준을 잡고 그 앞에 이런 지시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모평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픽 요소가 없는 지문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딱 봤는데 지시사나 관사나 접속사가 없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많이 풀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딱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픽 요소가 없으면 무조건 어떻게 본다? 어떤 끝과 다음의 처음의 맥락을 확인하면서 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치? 끝과 처음이 연결이 된다. 순서 배열은 끝말잇기다. 자, 이 기본을 가지고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봅시다. The wearing away. 자, wear 하면은 옷을 입는 것도 있지만 away라고 하면은 얘는 마모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뭐가 마모됐어요? 뭐가 마모되는 거예요? Paving and flooring material. material 하면은 재료잖아. 재료나 어떤 물질. 근데 깔린 물질 아니면 바닥 물질 하나만 가져갈게요. 바닥의 물질이 마모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 Passage of many feet.
많은 다리의 통과에 의해서. 그러면 무슨 얘기야? 많은 다리들이 막 통과하면서 바닥이 닳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닳고 있는 것이 잘 인지되는 위험이다. 어디에서? 역사적 건물에서. 그러니까 역사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통행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 역사 건물들이 많이 바닥 재료들이 마모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오케이. 핵심을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빨간색을 한 겁니다. 자, 뭐예요? 지금 역사 건물에 바닥이 마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데, 아마 너희가 이 wearing away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까다로웠을 거야. 그러니까 단어가 조금 중요하긴 해. 자, 볼게요. B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the damage, 그 손상은, 그러면 그 손상이 여기에 지금 어떤 수식을 받고 있지 않고 동사가 바로 나왔죠. 그러면 이거 지시사처럼 쓸 수 있죠. 자, 봅시다. 그 손상에 해당되는 손상 여기 있습니까? 있죠. 어디? 바닥에 재료가 마모되고 있잖아. 많이 통행을 해서. 그러면 이거 너무 괜찮은데? 자, 가볼게요. 이 데미지가 행해졌다. 주로 뭐에 의해서? 딱딱한 particle 하면 입자 맞습니까? 딱딱한 입자들에 의해서 그 손상이 행해진대요. 자, 근데 그 입자들 어디에 embedded in 하면은 박혀 있는 거죠. 어디에 박혀 있어요? 그 부츠나 슈즈에 솔이나 힐, 그 힐 있잖아, 하이 힐. 그 힐에 박혀 있는, 네 여자애들 보면은 아이씨 이렇게 있으면 여기 끝에 굉장히 딱딱한 그 어떤 이런 딱딱한 입자들이 있잖아, 맞지? 자, 그 딱딱한 입자들에 의해서 이 손상이 행해진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닥 재료의 마모가 얘 때문에 일어난다 라는 거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발생하는지. 그러면 이거 너무 괜찮지. 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손상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 괜찮잖아. 자, 그 다음 C를 볼게요. C 가보니까 몇몇 환경에서는 여기도 그 손상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 손상은 최소화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어. 그러면 뭐야? 그 손상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뭐에 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냐면 arrange for, 뭐뭇을 마련하다야. 사람들이, 자, 이거 의미상 주어입니다. 맞죠? 사람들이 take smooth curves, 완만한 곡선을 가게 마련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만한 곡선으로 가게 함으로써, 뭐라기보다 sharp turns, 그러니까 급격하게 턴하는 것보다 완만한 곡선을 가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대요. 자, 여러분들 단어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 있어요. 얘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럼 근데 보세요. 이걸로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순서 배열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흐름 문제예요. 자, 여긴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해결책 맞죠? 여기는 이유예요. 여기는 해결책이에요. 맞죠? 자, 그럼 볼게요. 얘에 대한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해결책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얘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먼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동의합니까? 해결책을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런 손상이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 자, 그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거에 대한 해결인지도 사실 잘 몰라. 자, 그러니까 얘는 애매한데 얘는 확실하지. 그러니까 일단 B로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의 끝부분을 갑니다. 그 손상은 엄청나게 더 커지는 경향이 있대요. 어디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돌 때. 이거 많이 봤잖아. 급하게 돌 때 손상이 커진대요. 그러면 얘는 요 급하게 도는 거,
대한 문제가 지금 문제에 대한 얘는 해결책인 거죠. 맞죠? 급하게 도니까 완만한 커브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얘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얘는 잘 어울려. 자, 그러면 우리는 C에 처음이 어울린다는 건 확인을 했고 이제 A로 가보는 겁니다. 자, A로 가볼게요. 자, 마침내 그것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자, 그 visitors 자, 그 방문객들이 그들의 outdoor footwear, 그러니까 실외에서 신고 온 것을,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replace A with B. 자, 실내에서 신고 온 것을 슬리퍼로 대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수다. 뭐 하기 전에? 몇몇 역사적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얘가 이 바닥 재료가 피해를 보는, 손상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딱딱한 입자 때문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 외부에서 신고 온 신발을 슬리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필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게 획 돌 때 이 손상이 많이 일어나. 그런데 그 획 돌 때 얘를 갖다가 완만한 커브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eventually, 마침내 라고 하면서 그냥 신발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지금 보면 해결책이에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자, 이유는 지금 딱딱한 입자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급격하게 턴을 해서 그래요. 급격한 턴.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얘는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은 이제 신발을 갖다가 슬리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있는 해결책은 뭡니까? 여기 있는 해결책은 이제 완만한 커브를 돌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유가 나왔을 때 얘 먼저 가야 됩니까? 얘 먼저 가야 됩니까? 얘 먼저 가야 돼요? 얘 먼저 가야 돼요? 자, 뭐 먼저 가야 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in others, 지금 이게 헷갈리면은, 아니 선생님 얘 때문에 얘로 가도 되고, 얘가 얘로 끝났으니까 얘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 끝을 읽어봅시다. 여기 끝을 읽어서 이 끝이 뭐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더 할 수 있겠지. 자, 한번 가볼게요. 자, in others. 자, 다른 때에는 뭐가 가능하대요? 그 방문객들을 이끄는 것이 가능하대요. 뭐를 따라? 그 길을 따라인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Hard wearing contemporary material.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것을 입고 있는 현대 재료로 그걸 깔면 되는 거예요. 뭐? 역사적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현대 재료로 깔고 그 깐 길로 그 방문객들을 이끄는 것이 가능하다. 자, 얘도 해결책이죠. 얘도 해결책. 자, 이 해결책은 뭐예요? 그냥 바닥 자체를 뭘로 깔아버리면 돼? 그냥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딱딱한 현대 물질로 깔어. 그러면 손상도 없을 거 아니야. 그 얘기네. 자, 그러면 뭐부터 얘를 해결책으로 가야 얘가 확실하게 맞을까요? 자, 뭐부터 가야 될 것 같아? 얘부터 가야 되겠지. 그쵸?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끝에도 볼게. 이건 진짜 다 봐야 돼. 그러니까 고난도잖아.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래서 얘 끝을 봐봐. 자, 근데 이것이 많은 문제를 제기한대요. 그리고 아마도 뭐를 필수적으로 만드냐면 necessitate 하면 필수적으로 입장료를 상승시키거나
그 입장료 상승의 도입을 갖다가 필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마지막은 해결책을 줬어. 근데 얘에 대한 문제가 또 있지. 관광객에 대한 슬리퍼를 다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슬리퍼 때문에 입장료를 갖다가 상승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끝이 뭐로 끝났어? 문제로 끝났죠. 맞지? A는 문제로 끝났어. 근데 C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끝났어. 그럼 뭐부터 가야 될까요? A부터 가야 되지. 이해됐어요? 만약에 잘 안 될 땐 끝을 다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 이런 고난이도 문제도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얘가 이 해결책으로 가도 되고 이 해결책으로 가도 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끝이 문제로 끝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슬리퍼로 바꾸면 입장료가 많이 드니까 완만한 커브를 갖다가 돌게끔 해라. 아니면은 딱딱한 현대 물질로 만들어진 길로 애들을 이끌어라. 그러면 거기는 뭐 손상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파랑색은 해결책이라서 여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얘도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입장료 상승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 입장료 상승에 대한 문제를 얘가 해결해 주죠. 얘는 슬리퍼 없이도 완곡한 곡선으로 가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알겠죠? 완곡하게.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고난이도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픽 요소가 없을 때는 무조건 끝을 확인해서 그 끝이 어떤 처음과 연결이 되는지 그렇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대망의 22학년도 6월 모평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힘들죠? 힘들지? 그치? 너희들도 힘들 거야. 그치? 자, 선생님도 힘든데 너희들은 그냥 선생님은 그나마 이해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희가 힘든 것만큼은 힘들진 않지. 근데 너희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계속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뒤로 조금 넘겨가지고 이해가 되게끔 만드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도 빨리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집중이 잘 안 되는 애들은 물 한 잔 빨리 먹고 오고 눈 감고 잠깐만 좀 사색을 하다가 이제 다시 보세요. 자, 이제 수능과 가장 밀접한 문제고 이번 6월 모평은 어떻게 나왔는지 자, 봅시다 한번. 선생님 너무 궁금해. 자, 그리고 이게 오답률 1위야. 80%가 틀렸어. 10명이 풀었으면 8명이 틀렸어. 나 이런 오답률 처음 봐. 80%가. 자, 근데 이게 틀린 이유가 있었죠. 정답이 1번이었어. 보통 1번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1번인 경우의 수는 배제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전부 다 설마 1번이겠어? 라고 풀어서 오답률이 1위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6월 모평에 정답이 1번이 나왔더라도 수능에서는 1번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 어떻게 A, C, B인지를 확인하는지 한번 보세요. 풀이하는 걸 한번 보세요. 아, 선생님은 저렇게 파악하는구나. 자, 나도 이거를 해설하는데 이제 다 앞에 거를 좀 해설한 다음에 6월 모평 어떻게 나왔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 근데 예전에 애들이 선생님한테 그랬었단 말이야. 선생님 6월 모의고사 순서 배열 1번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선생님 그거 까먹었었어. 정말로 진짜 까먹고 1번이 나왔다는 생각 없이 풀었어. 그래서 푸니까 이상한 거야. 이상해서 딱 보니까 그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풀었을 때 1번임을 모르고서 풀었다는 얘기야. 근데 뭐지?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한 게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이상함을 느껴서 ACB로 가는지 그걸 한번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1이에요, 1이. 자, 공간의 어떤 레퍼런스, 공간적 레퍼런스래요. 자, 그게 뭔지 모르는데 공간적 레퍼런스 포인트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그 자체보다 크답니다. 잘 모르겠어. 자, 이것은 정말 모순적이지 않대요. 자, 가봅시다. 랜드마크는 그 자체라고 하네요. 자, 그럼 봅시다. 나는 이 단어를 몰랐어. 연결성을 잘해야 되지. 그냥 이건 랜드마크예요. 스페이셜 레퍼런스 포인트는 뭔지 모르지. 나도 모르고 너네들도 몰랐을 거야. 맞죠? 그런데 랜드마크는 알잖아. 랜드마크는 뭐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랜드마크는 그 자체래요. 하지만 오케이,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지. 중간에 역접이 나오면 흐름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올소가 나오게 되면은 올소도 마찬가지로 흐름의 시작점이다. 자, 그러면 이 글은 랜드마크에 대한 이야기고요. 랜드마크가 이웃, 주변이겠지. 주변을 정의한, 그 자신의 주변을 정의한답니다. 오케이. 내가 많이는 못 가져갔어도 이런 픽 요소들에 의해서 뭘 가져가야 될지는 이미 알게 됐어. 자, 그래서 자, 랜드마크에 대한 얘기고, 이 랜드마크가 그 랜드마크 주변에 있는 장소들, 주변을 정의해준다, 그 얘기네. 반드시 이 뒤에는 역접이 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자, B를 갔어. B를 가니까 디스어시미트리야. 어시미트리는 주석에 있었어. 비대칭일 거야, 아마. 비대칭. 자, 보세요. 역시 6월 모평에도 지시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지시 형용사가 나오면 여기 있는 수식받는 요 부분이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세요. 거리 추정치의 이러한 비대칭. 자,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모르면 써. 거리 추정치의 비대칭. 자, 보세요. 거리 추정치의 비대칭 나왔습니까? 주변을 정의한다는 게 거리 추정의 비대칭이에요? 아니지. B는 절대 안 돼요. B는 안 된다는 것을 지시 형용사를 통해서 알았을 거야. 맞죠? 자, 봅시다. The remarkable finding. 자, 그래서 C로 갔단 말이야. 가니까 그러한 주목할 만한 발견. 지금 관사 더가 있다는 거는 이 발견이라는 게 나올 만한 맥락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주목할 만한 발견은 이것이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들이 주변을 정의 내린다고 했잖아. 근데 그러한 주목할 만한 발견이 이거래. 아니, 뭔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발견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상했어. 근데 사실 선생님도 1번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풀었다 보니까 그냥 뭐 발견했으려나? 그냥 어떤 발견이 나와서 그냥 이게 나왔으려나? 했었어.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B는 절대 아니고, 만약에 B를 찍은 애들은 정말 반성해야 돼. 알겠죠? 자, 일단 100%를 C라고는 생각을 했어. C로 갔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제 내용이 쫙 나오더라고. 이 발견이 뭔지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지금 얘도 보니까 지금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읽어볼게. 선생님이 그냥 푼 대로 한번 의식의 흐름대로 풀어볼게. 어떤 거리냐면 그 랜드마크까지의 to니까 from A to B잖아. 일반적인 장소에서, 그 일반적인 장소라고 해보자. 자, 일반적 장소야. 그 일반적 장소에서 랜드마크
그 랜드마크까지의 그 거리, 지금 요 거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자, 일반적인 장소에서 랜드마크로 가는 그 거리가 어떤 거리보다 랜드마크에서 일반적인 장소로 가는 그 거리보다 짧았다. 자, 보세요. 랜드마크에서 일반적인 장소로 가는 이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장소에서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가 길어 보였대요. 실제로는 똑같은데 길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얘는 짧다고 판단을 했고. 이해돼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선생님 이걸 읽었지.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 같은 거리인데 판단을 여기서 여길로 가냐 여기서 여길로 가냐에 따라서 달랐지. 그래서 나는 이게 정확하게 거래가 아니라 거리인데 거리 측정치의 비대칭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C의 마지막 부분 읽어도 이 내용이길래 C에서 B로 무조건 간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려고 A를 갔지. A를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패러다임인데 많은 캠퍼스에서 반복된 패러다임이 뭐냐,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자들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연구자의 지금 여기에다 형광펜을 쳐놨지. 아, 연구자가 나와서 발견을 한 거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왜 그러냐면 이 발견이 왜 나왔는지가 되게 찝찝했거든. 발견이 왜 나왔을까? 아니 이러한 주목할 만한 발견은 아니 그러면 발견을 할 만한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발견을 할 만한 어떤 건덕지는 아니거든. 그렇다고 B로 가자니 이건 절대 안 나왔잖아. 그래서 억지로 갔단 말이야. 억지로 가서 얘는 맞췄어. 근데 연구자가 이제 뭐 하냐면 캠퍼스 랜드마크를 랜드마크 리스트를 학생들로부터 수집을 했대.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그룹, 학생들의 그룹한테 거리를 추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뭐 사이에? 그 지역 간의 쌍, 일반적인 거리, 랜드마크의 거리, 이 거리 쌍 사이에 거리를 추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몇몇이 랜드마크로, 몇몇이 일반적인 건물로, 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대. 자, 이거 뭐야? 어떻게 하고 끝났어? 선생님은 순서 배열을 풀 때 그 자체의 해석에 집중을 안 해. 자, 이거 뭐예요? 연구 과정으로 끝난 거야. 연구 과정으로 끝. 자,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에서 지금 거리 추정치의 비대칭이 안 나왔잖아. 그냥 요청했다라고 하고 끝났잖아. 연구 과정이면 지금 여기는 지금 연구 결과잖아. 난 이게 절대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 결과를 내고 과정을 낸다는 게. 그래서 A12로 간 겁니다. 이해돼요? 실제 이렇게 풀었다고.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선생님 A12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A12가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든 파악할 수 있게끔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이상하다고. 이해돼요? 아시겠죠? 끝과 처음을 비교해서 연구 과정으로 끝났으면 그에 대한 발견이 나오고, 그 발견이, 자 보세요, 그 연구 과정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를 갖다가 이러한 거리 추정치의 비대칭이라고 하는 걸로 지시 형용사를 통해서 얘를 가져가는 거, 이게 바로 정답인 거죠. 그래서 A, C, B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 배열은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제발 선생님 말을 믿어. 알았지? 이렇게 푸는 거야, 순서 배열은. 이해됐어요? 알겠죠? 내용 갖다가 짜맞추면은 이거 그냥 C, B, A로 가. 아시겠습니까? 자, 됐죠? 자, 내용만 살짝 보자면 이게 그냥 이게 끝이야. 여기 뒤에 보면은 피에르 하우스라는 일반적인 장소에서, 에펠탑은 랜드마크지, 프랑스의 랜드마크잖아. 일반적인 장소에서 에펠탑까지 가는 거리를 사람들은 되게 길다고 느꼈고,
에펠탑에서 피에르스 하우스라는 일반적인 장소로 가는 거리를 되게 짧게 느꼈다는 거야. 아니다. 반대로. 얘는 에펠탑까지 가는 길을 되게 짧게 느꼈고 얘는 되게 길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랜드마크까지 가는 길을 되게 되게 짧게 느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 얘기야. 그냥 내용을 전혀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 한번 볼게요. 자, 37번이 오답률 3이야. 그러니까 오답률 1위가 아까 지금 풀었던 순서별 36번이고 A12. 그 다음에 오답률 2위가 저번 시간에 우리 저저번 시간에 빈칸을 했을 때 그 빈칸에 31번 세컨더리 나온 31번이 오답률 2위였고요. 이게 오답률 3이야. 74%가 틀렸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지. 자, 선생님도 이거 되게 어려웠어. 그리고 내용도 아직까지도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몰라. 내가 지금 이거를 전공한 게 아니어가지고 사실 뭔 말인지 사실 잘 몰라. 이거 경제 지문이거든. 자, 그런데 선생님 풀 수 있어요. 선생님 풀었어. 근데 어떻게 푸는지를 봐봐. 선생님 이거 내용 설명 안 할게. 내용 설명 안 하는데 너희들도 내가 이거를 갖다가 내용을 갖다가 내가 설명했을 때 니네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설명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지문을 갖다가 내가 내용을 설명한다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수능장 가도 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게끔 수능 출제위원들은 만들어요. 무조건.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제시문을 읽었을 거야. 이 제시문이 뭐냐면, 회사가 shipbuilding, 이게 조선소야. 배를 제조하는 곳이잖아. 이것도 잘 모르겠지. 조선소에 투자를 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 만약에 충분히 큰 스케일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모험이 수익성 있다는 것을 안다. 이미 잘 모르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됐을 수도 있어. 내가 조선소를 투자하려고 하면 그 조선소가 굉장히 많은 스케일의 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모험이라는 것은 투자겠죠. 그 모험은 수익성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안다. 그거거든. 이해는 돼. 자, 그런데 너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아.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될지를 사실 알 수가 없는 지문이야. 그럼 어떻게 풀었냐? 잘 보세요, 여러분. 내용은 안 봅니다. 선생님도 무슨 말이지? 되게 헷갈렸어. 근데 내가 잡아낼 수 있는 힌트를 최대한 잡아내봤어. 어떻게? 끝과 처음.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최고난이도는 반드시 끝과 처음의 맥락을 확인하면은 웬만한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B를 봤더니 처음으로는 B가 먼저인지 A가 먼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끝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어. 자, B의 끝을 갔다. B의 끝을 가보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있대. 이러고서 딱 끝난 거야.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될까? 두 가지 가능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얘에 초점을 맞췄어. 그 뒤에 반드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A를 보니까 굿 아웃컴과 배드 아웃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B와 A가 100% 붙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경우의 수는 완전히 줄였어. B, A, C냐 아니면 C, A, C, B, A냐. B와 A는 붙었으니까 이 가능성밖에 없잖아.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C의 끝만 보면 돼. C의 끝이 끝나는 맥락이냐 아니면 그 끝이 B와 연결이 되냐. 자, C를 끝을 봤거든. C 끝을 봐봐. Now consider the thinking of potential steel investors in the region. 그 지역에 잠재적 철강 투자자를 한번 고려해봐라. 그 얘기거든. 자, 여러분 여기다 형광펜 쳤어요? 이게 뭐예요? 예시예요. 예시.
자, 그럼 보세요. 얘네들을 한번 고려해 볼래?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 이 경우를. 이 잠재적인 철강 투자자들을 한번 고려해 볼래? 끝. 말이 됩니까? 말 돼요? 이거 고려해 볼래? 아니 무슨 오픈 엔딩 영화야? 우리가 그걸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아 그런 건가? 이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추론해야 되니? 그건 아니잖아. 맞지? 절대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이 예시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펼쳐져야 되잖아. 그래서 난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무조건 C는 뒤에 달고 와야 되는 애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런 잠재적인 고객들, 잠재적인 스틸 인베스터스 이런 것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C의 끝과 B의 처음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을 CBA 5번으로 한 겁니다. 내용 되게 어려워. 니네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 해설을 그따위로 하세요. 해설을 읽어봐. 겁나 어려워. 그걸 이해할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나보다 이해력이 좋은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얘기했지. 날 믿어. 내용이 이해 안 돼도 스킬로서 충분히 풀 수 있어. 내가 지금 보여줬잖아. 9월 모평에서도 내가 스킬로 푸는 거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숙제 내줄 거란 말이야. 너희들도 문제 풀 때 선생님 그냥 일단 믿어보고, 지금 나머지 문제 풀 때랑 유형별 문제 풀 때 있지. 선생님이 써준 이 두 가지만 기억해서 풀어봐. 지시사와 관사 접속사 활용해서 풀어보시고요. 끝과 처음의 맥락을 확인해서 풀어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선생님 순서 배열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자, 보세요. 여기 잘못 써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선생님 얘기했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프라인 강의예요. 아시겠죠? 오프라인 강의야. 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오면 돼.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정말 심하고 막 그러면 바뀔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순서 배열 2022학년도 수능 제외하고 모든 문제 다 풀어와야 돼요. 나머지 다 풀어오면 돼. 자, 그 다음에 수업 지문 복습 잘 하세요. 하되 내용 생각하지 마시고 스킬로만 연습하세요. 스킬로만 연습하고 얘를 푸는 겁니다. 어휘 알죠? 듣기 알죠? 자, 유형별 문제 풀리는,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요약문 풀지 마. 요약문 풀지 말고 순서 배열 푸세요. 순서 배열을. 알겠죠? 순서 배열 푸세요.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좀 얼굴 좀 봅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